이제 많은 농업인 분들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면 네덜란드와 한국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품종도 차이가 나고 기후도 차이가 나고 기술도 차이가 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마음의 벽을 탁 닫고 이렇게 들으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테이블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분들이 네덜란드에서 적용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기술들이 한국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이라고 이제 선입관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희 나라와 네덜란드는 비슷한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1월부터 12월 달까지 평균 온도입니다. 한국의 평균 온도, 네덜란드의 평균 온도입니다. 툴 보시면요, 1월달 마이너스 0.4도씨, 네덜란드는 3도씨, 그 다음에 2월달은 우리나라는 1.3도씨, 네덜란드는 4도씨 이렇게 큰 차이가 별로 없지만 여름철에 저희가 네덜란드보다 조금 덥습니다. 6, 7, 8월이 21도씨, 24도씨, 25도씨인 반면에 네덜란드는 6월이 15도씨, 7월이 17도씨, 8월이 18도씨로 여름이 우리나라가 약간 좀 더 더운 것 외에는 거의 기온은 비슷합니다. 이 기상표는요 아주 믿을만한 건데 30년간의 평균 데이터입니다. 30년간인데 2000년대까지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네덜란드의 기상 그리고 경남의 진주 지역의 기상의 평균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진주 지역에는 온도가 24도씨, 7월이 28도, 8월은 25도씨였는데 작년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온도가 이와 비슷했다고 그럽니다. 진주 지역과 비슷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저희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름철에 딸기 생산을 못하죠. 너무 날씨가 더워서. 하지만 네덜란드도 여름철에 딸기 생산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생산량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똑같이 딸기 재배하기에는 너무 고온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랑 네덜란드랑 딸기 재배하기에는 너무 여름철이 너무 덥다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품종을 이제 영어로 품종 특성이 뭐냐면 준베어라고 해요. 준베어. 네덜란드에서 재배하고 있는 딸기 품종은 그것 또한 준베어입니다. 같은 준베어 품종이에요. 그럼 왜 준베어라 품종이라고 하냐면 준이 영어로 6월이란 말이죠. 베어가 과일이 맺힌다 그런 뜻인데 준베어 즉 말해서 딸기 우리나라에 있는 딸기 네덜란드에 있는 딸기를 노지에 두지 않습니까? 그럼 가을철에 걔가 화분화가 돼요. 화분화가 되고 하지만 가을 9월, 10월, 11월, 12월 이러면서 겨울에 접어들면서 걔가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화분화가 된 상태로 꽃대를 출래를 시키지 못하고 겨울에 노지 상태입니다. 겨울에서 휴면 상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봄이 되면 3월, 4월이 되면 다시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그 작년 지난해에 화분화가 됐던 그 화방이 출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출래가 되기 시작해서 4월에 꽃이 피고요. 그리고 6월이 되면 수화가 납니다. 따먹을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진 품종이기 때문에 네덜란드 품종 또한 6월달에 따먹을 수 있는 준베어러, 우리나라 품종 또한 6월달에 따먹을 수 있는 준베어러, 똑같은 준베어러 품종입니다. 준베어러 같은 경우에는 단일 처리가 돼야만이 과분화가 되는 조건이죠. 일장이 짧아져야만이 과분화가 되는 그런 품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베어러, 저희 나라 서량 매양 준베어러죠. 네덜란드에 있는 엘산타는 거의 90% 시장의 엘산타인데 그것 또한 준베어러인데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도 일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덜란드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사계성 딸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에브베어러라고 합니다. 에브베어는 항상 과분화가 된다는 말이죠. 특히 장일이 조건에서 과분화가 잘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과분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준베어러를 대체해서 여름철에도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에브베어러라는 그런 사계성 딸기에 네덜란드 분들은 관심을 최근에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계성 딸기 같은 경우에는 잎이 한두 장 발달하고 나면 화방이 나오고요. 또 잎이 한두 장 발달하고 나면 화방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화방이 나오는 게 사계성 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베어러 그 품종하고는 사계성 딸기하고는 조금 과분한 데 차이가 좀 납니다. 준베어러 같은 경우는 단일 조건에서 일장이 짧아져야만이 과분화된다고 말씀드렸죠. 13시간이나 그 이하가 돼야만이 그 체내에 있는 그 화성 호르몬이 발달돼서 과분화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장이 높기 때문에 일장이라보다 광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준베어러를 에브베어러는 이파리 한두 장 나오고 과분화, 이파리 한두 장 나오고 과방이 나온다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그 준베어러 같은 경우에는 에브베어러의 사계성 딸기처럼 일장이 계속 짧아지다 보니까 과방이 나오고 잎 몇 장 나오고 과방이 나오고 잎 몇 장 나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재배되고 있는 그 준베어러 품종, 엘산타라든지 그런 준베어러 품종 같은 경우에는 9월 3일 날 그때 일장이 단일이 충족이 돼서 그때부터 과분화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설향이라든지 매향이라든지 그와 같은 품종들은 9월 한 이 지역에 9월 한 20일경에 일장이 충족돼서 과분화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사계성 딸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잎이 한두 장 나오고 과방이 나오고 잎이 한두 장 나오고 과방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과방이 출래가 되는 건데요. 네덜란드에서는 준배열인 엘산타 품종을 사계성 딸기처럼 그렇게 빼낼 수가 없습니다. 과방을 한꺼번에 쭉 나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성 딸기인 서량이나 준배열인 수량이나 매향을 네덜란드에 있는 사계성 딸기처럼 잎 한두 서너 장 나오고 몇 장 나오고 과방이 나오고 또 잎 몇 장 나오고 과방이 나오고 하는 그런 사계성 딸기처럼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준배열을 사계성 딸기처럼 그렇게 재배를 하지 못하는 조건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똑같은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준배열인데 네덜란드는 엘산타나 품종, 우리나라는 품종이 서량이죠. 똑같은 품종이지만 저희는 에브베어처럼 9월 20일경에 자연 상태에서 과분화가 되고요. 온실 내에서는 9월 초에 과분화를 시키고 해서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2화방이 나오고 3화방이 나오고 꾸준히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네덜란드는 그렇게 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덜란드는 9월 3일 날 과분화가 돼요. 우리나라는 9월 20일 날 자연 상태에서 과분화가 됩니다. 똑같이 과분화가 9월 달에 되긴 되지만 보시다시피 이쪽이 광양입니다. 광양인데요. 누적 광양이에요. 줄이고요. 단위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입니다. 지금 9월 볼게요. 9월에 우리나라 광양 같은 경우에는 1320줄이고요. 네덜란드는 1025줄로 네덜란드보다 저희가 약간 광양이 높습니다. 그리고 10월이 되면 우리나라는 1240줄로 광양이 아직도 아주 좋아요. 하지만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600줄입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네덜란드는 920줄입니다. 우리나라는 920줄입니다. 네덜란드는 300줄밖에 되지 않습니다. 3배 3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830줄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173줄입니다. 25%밖에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11월, 12월 과분화가 9월달이 되고 난 이후에 11월, 12월은 광량이 300줄 이하이기 때문에 너무 광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과분화가 된 꽃들을 빼낼 수 없는, 길러낼 수 없는 그런 광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는 12월에는 재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너무 열악한 조건이죠. 네덜란드와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네덜란드는 11월, 12월, 1월에 광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제 딸기를 재배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고, 우리나라는 광량이 다른 네덜란드보다는 한 3-4배 정도 더 높은 광량이 풍부한 나라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 온실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리온실이고요. 비닐온실입니다. 왼쪽은 이제 유리온실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유리온실이고, 오른쪽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비닐온실인데 우리나라와 거의 흡사하죠. 똑같죠. 하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2중, 3중 비닐을 쓰지만 저는 외격의 비닐을 쓰고 있습니다. 비닐온실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는 이제 생산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조금 잡기를 연장시킬 때 사용을 하고 가을철에 생산을 좀 하는데 겨울철에 생산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유리온실 내에서 겨울철에 생산을 합니다. 유리온실에서 재배되는 딸기는 거의 365일 딸기가 온실 작물 안에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딸기가 들어가 있지만 주력하는 생산 시기는 언제냐면 10월, 11월, 12월이고요. 그 다음에 May and April, 4월, 5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그렇게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그 시기에 수확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중간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인 몇 분한테 이제 설문을 해다가요. 어떠한 부분을 알고 싶냐? 그래서 어떤 한 분이 네덜란드의 딸기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서 여러분이 주신 질문들을 이분께 우선 드리고 머릿속으로 이제 준비를 해오라고 미리 이제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일부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덜란드의 주 품종은 엘산타라는 준베어러 품종입니다. 그게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은 거의 엘산타고요. 나머지 10%는 엘산타 외에 다른 준베어러 품종들이고 그 속에는 사계성 딸기, 에브베어러 품종들도 일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고온기 때문에 네덜란드에서는 여름철에도 딸기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에브베어러 사계성 딸기에 대해서 관심을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은 에브베어라는 품종에 대해서 네덜란드에서는 지금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에서는 윤묘하는 방식이 저희와 약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과방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과방 전개되는 속도를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에브베어가 그렇게 그랬죠. 잎 몇 장 나오고 과방 나오고, 저희 나라 수량 또한
과방 하나 나오고 잎 매장 나오고 다시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덜란드는 조금 다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처럼 이렇게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농가들이 에브 베어러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 베어러 같은 경우는 잎이 몇 장 나오고 과방이 나오고 잎이 몇 장 나오고 과방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저희 나라 서량 매향 또한 잎이 나오고 과방이 하나 나오고 잎이 몇 장 나오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주기적으로 꾸준히 생산하기 위해서 에브 베어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꾸준히 수확량이 이제 안정되게 유지되는 게 중요하냐면 시장에서 요구하는 딸기 수량은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형태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일시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수확량이 왕창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기 때문에 물량 계획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꾸준히 생산이 되는 그런 형태의 딸기 생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브 베어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딸기를 수확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지난 몇 년 전부터 에브 베어러에 대한 그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딸기 총 재배 면적은 1,630헥타입니다. 저희 나라는 어느 정도 되죠? 5천, 6천 정도 됩니까? 네,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16,300헥타에서 거의 6천만 킬로그램의 딸기가 1년에 생산이 됩니다. 지난 이제 12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12년 동안 지난 12년 동안 수량이 급격히 증가를 했는데요. 어느 정도 증가했냐면은 그 수량은 거의 2배로 증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농가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아니면 일단 수량이 급격하게 많이 증가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수량은 그 수량은 일정하지는 않지만은 1년 동안, 2년 동안 계속 생산이 됩니다. 네덜란드에서 이제 노지 재배하는 딸기 재배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보시면 테이블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 보면 노지 재배인데요. 이제 노지 재배와 온실 재배, 시설 재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설명을 따로 드릴 건데 여기 노지 재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테이블탑 있죠. 비가리 명표를 해서 배지 하나 놓고 양액 재배를 하는 그게 이제 노지에서 하는 양액 재배 방법입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거기에는. 조금 전에 보셨던 고슬 재배, 비가림식 고슬 재배, 테이블탑을 포함해서 노지 재배 같은 경우에는 총 면적이 12,000헥타 정도로 1,200헥타 정도 됩니다. 그 말은 즉 아까 이제 총 재배 면적이 1,600헥타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노지 재배가 1,200헥타라는 말은 400헥타가 시설 원에다 온실 내에서 재배하는 그런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생산되는 총 양의 약 한 45에서 50% 정도가 노지 재배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 수량으로 따지자 보면 2,700에서 3,000만이죠. 3,000kg, 3,000만, 100만, 1,000만, 3,000만 킬로그램 1년에 정도 생산을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노지 재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노지 재배 면적이 급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지 재배에서 노지에서 토경 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노지 재배를 하되 85% 정도가 토지 재배하시는 분들이 토양 재배하시는 분들이 85% 정도가 지금은 다 고슬 재배로 돌아갔습니다. 고슬 재배라는 게 말이 사진 보셨다시피 비가림식 노지에서 하는 비가림식 간이형 고슬 재배입니다. 따지고 보면 조금 전에 보셨던 아주 열악한 조건이죠. 노지에다가 벤치를 설치를 하고요. 그 위에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인공 상토, 코코피트나 빅두모스를 놓고요. 그리고 딸기를 심은 다음에 양액 재배를 하는 겁니다. 노지에. 하지만 이와 같은 큰 터널이 아니라 단독형 비가림식 터널에서 그렇게 재배를 하게 됩니다. 토경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 지금 많이 돌아왔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반 비나 바람에 노출된 것보다는 비가림식으로 되다 보니까 과실 품질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85% 이상의 노지 재배는 대부분 다 비가림식 고슬 재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슬 재배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제식 밀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노지 재배에 토경 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3,000평에 4만 주 정도 심는데요. 고슬 재배 같은 경우에는 10만 주 정도 3,000평에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식 밀도가 이런 테이블탑에서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2배 반 정도가 높죠. 일반 토경보다 제식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수량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단위 면적당 수량은 2.5배 이상 됩니다. 왜냐하면 작물체 하나당 비로부터 비가림이 되고요. 바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기 때문에 작물체 하나당 생산량도 토경 재배보다는 수량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량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과실 품질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일반 땅에서 재배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양액 재배를 하는 그런 고설 형태 재배가 훨씬 더 좋고요. 뿐만 아니라 가슴 높이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아주 노동 그 작업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시간당 그 수확하는 양이 토경 재배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노지 재배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액 재배를 합니다. 100% 테이블탑은 100% 양액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노지에 고설하고 있는 고설 재배 방법인데요. 이게 그 양액 재배를 하는 배지백입니다. 노지에서 고설 재배에서는 아까 노지 재배가 총 12,000헥타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노지 재배에서는 수확하는 시기가 6월부터 9월달까지 이제 수확을 하고요. 또 좀 오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월달까지도 수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월에서 9월까지만 수확을 합니다. 노지에서는. 이제 저희와 같은 이제 비닐 온실과 유리 온실에서는 현황이 어떤지 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시설 딸기 면적은 400헥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95% 이상이 대부분 다 양액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총 재배 면적이 아주 극히 일부밖에 되지 않지만 400헥타는 일부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생산되는 수량을 보면 이와 같이 일부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거의 네덜란드 총 딸기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량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에는 1년 내내 이제 수확을 하고요. 비닐온실에서는 지금 5월에서 10월까지 수확을 합니다. 비닐온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5월 달까지 이렇게 수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5월부터 10월이 돼서 이상해서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니까 네덜란드의 그 비닐온실에서 5월에서 10월까지 수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6월 7일 같은 경우에는 고온이라서 그렇게 생산이 많이 되지 않지만 6월 7일도 비닐온실에서는 일부 딸기가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11일 되면 자연 상태에서 이제 과분화가 되면서 휴면에 들어갑니다. 겨울철에는 생산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다시 수확을 하겠죠. 그래서 생산 기간이 5월부터 10월 사이에서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저장된 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장된 묘라는 바로 과분화가 다 되어 있는 그런 묘를 저장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저장고에서 꺼내서 정식을 하면 그 이후에 과방이 나와서 수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분산을 할 수 있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연 상태에 의존해서 과분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 나라는 1화방 이제 수확하는 시기가 비슷하게 나오고요. 2화방 수확하는 시기가 비슷하게 나옵니다.